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은행장이 9달째 공석입니다. 새 은행장을 뽑기 위해 대구은행 이사회가 후보 2명을 추천했는데 두 사람 모두 자격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을 뽑아도 아예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뽑아도 말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 이사회가 추천한 차기 은행장 후보는 노성석 전 DGB금융지주 부사장과 박명흠 전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입니다. 노성석 전 부사장은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으로 기소 유예,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는 그래도 아직 남았는데 중징계를 받게 되면 은행장을 할 수 없습니다. 박명흠 전 대행은 DGB금융지주 자회사인 DGB캐피탈 아들 채용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석 달 취급여 6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금융당국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에 1,000억 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돼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후보 2명 모두 결격 사유가 생길 수 있는데도 은행 이사회가 추천한 것을 두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호 회장 경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 여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판을 흔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니냐. 금융지주의 자회사 CEO 후보 추천위원회, 즉 자추위가 자격 논란에 휩싸인 인물을 최종 후보로 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나올 때까지 김태호 회장에게 행장을 겸직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이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지주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은행장으로 앉혔다가 낙마하게 된다면 더 큰 비난과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은행장 선임이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 배역을 두고 예술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개 오디션보다는 예술감독 인맥에 따라 주요 공연 배역이 정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윤영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중순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됐던 투란도트를 위해 연초에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남자 주인공 칼리프 역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션에 참여하지 않았던 테너 한 명이 예술 감독에게 따로 가서 칼리프 역할을 따냈습니다. 예술 감독 대학교 후배입니다. 지난해 대구 오페라 하우스 공개 오디션 결과를 실제 출연진과 비교했더니 절반 정도만 오디션으로 뽑혔습니다. 나머지는 공연예술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예술 감독이 직접 캐스팅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을 두고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정 성악가가 자기는 무슨 오페라의 작품에 들어간다. 누구는 무슨 오페라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개 오디션인데 성악가들이 자기가 무슨 오페라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공개 오디션 전에 그런 얘기를 했나요? 공개 오디션이 있고 나서죠. 발표가 있기 전이고. 지난해 대구 오페라 하우스 기획 공연 무대에선 주요 출연진을 분석했습니다. 주연급으로 5번 이상 출연한 성악가가 4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이 예술 감독이 지난 2016년에 만든 예술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여주인공 역을 5번 맡은 성악가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 예술 감독으로부터 협동조합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조연급까지 따져보면 협동조합 조합원과 예술감독의 학교 선후배, 제자로 분류되는 성악가 10여 명이 작품마다 등장합니다. 서울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음악계에 이제 종사하는 이제 성악가들을 만나보면 대구에 가면은 어떤 라인으로 돌아간다 하더라 이런 말이 돌 정도입니다 지금. 예, 심각한 부분이죠 이거는. 음악인으로서 예술에서 지켜야 될 자존심이나 이런 자부심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돈에 의한 아니면 권력에 의한 오디션 채점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예술감독을 포함해 3-4명으로 구성합니다.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OX, 즉 통과 아니면 탈락을 적는 방식이다 보니
심사위원 2명만 통과로 평가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건 지난 2017년 대구 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오디션 점수표인데요. 심사위원 한 명은 이 방식으로 채점했지만 다른 한 명은 10점 만점의 점수로 나머지 한 명은 아예 점수도 없이 응시자들의 평가만 적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실무진에 자기 판단과 인맥으로서 이렇게 많이 캐스팅했는데 본 의원들은 정말 공정하게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대구 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은 공개 오디션은 1등을 뽑는 콩쿠르와 다르다며 감독으로서 역할에 적합한 배우를 선택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화 감독이 어떤 배우를 캐스팅할 때 오디션을 할 때 만약에 어플라이를 1000명이 했는데 그 1000명에서 이번 프로덕션에 세울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도 안 쓰는 것처럼 똑같이 이 캐스팅 오디션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특정 배우들이 여러 번 출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오페라를 공연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출연 횟수가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예천 군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박종철 부의장이 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박종철 부의장이 지난 4일 탈당서를 제출해 윤리위원회 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 의원들의 잘못은 확인된 바 없다며 당 차원의 징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천군 의회는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 해외 연수를 갔는데 박 부의장이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해외 연수 추태를 부린 예천 군의회 의원 전원이 외유성 해외 연수 경비를 모두 자진 반납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해외 연수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성접대부 요구와 술판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며 어물적 사과로 끝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도 소속 의원 7명을 제명해 예천 군민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전염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됐습니다. 조리원 병동은 폐쇄됐는데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후조리원이 텅 비어 있습니다. 조리원에 있는 방마다 청소와 소독이 한창입니다. 대구 한 어린이병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 전염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된 겁니다. 이제 임신하고 나니까 거짓말 하던데 근데 발생사들도 또 그걸 확진을 받으셨나 봐요. 지난달 21일 산후조리원을 나간 신생아가 사흘 만인 24일 처음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29일과 이달 3일, 4일과 6일까지 아기 4명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RSV 감염증은 영유아, 면역 저하자, 고령자에게 모세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겨울철 대표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작은 아기들은 의료기관에 무조건 가봐야 되고요. 저희들은 신생아 같으면 입원을 대부분 시켜요. 추가 감염 확산도 우려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기들과 함께 있었던 신생아 63명과 산모, 간호조무사 등 170명에 대해 추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앞으로 최소 2주가량 신생아실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염성 질환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건당국은 RSV가 즉시 신고 대상이 아닌 전염병이라 오늘 아침에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즉시 신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응하는 시간도 늦었고. 실태보다는 매뉴얼을 따지는 전염병 대응 체계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핵심 제조부서가 오는 4월까지 수원으로 이전합니다. 구미 네트워크 사업부의 핵심인 제조 기능이 수원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시티로 통합됨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부 전체 인원 4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의 인력이 수원으로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경제계와 시민단체는 삼성의 네트워크 사업부 이전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오늘 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학생 중심 수업을 통해 미래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융합형 수업인 IB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학생 평가 시스템을 객관화,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학교 선택제, 정책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고 교원의 행정 업무를 30%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라며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5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출입구에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해 출입을 방해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1시간가량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 가축의 살처분에 참여한 작업자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수의사 268명의 심리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 기준을 넘겼고 중증 우울증이 의심되는 응답자도 23%에 달했습니다.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과 치료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봉화에서 발생한 엽총 피살 사건 이후 경북 지역 총기 사용 허가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엽총, 공기총 사용 허가 건수는 408건으로 평소 1000건 안팎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봉화 사건 이후 경찰은 총기 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경찰서 여러 부서로 구성한 조사팀이 기초 조사를 한 뒤에 심의해서 사용 또는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젊은 층을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칠곡경찰서는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는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대출금 600만 원보다 많은 1,500만 원이 입금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돈은 전화 금융 사기범에게 속은 B씨가 A씨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경찰은 전화금융 사기범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A씨를 일회성 자금 인출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립희망원에서 같이 생활하던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지체장애 5급인 56살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희망원안 생활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직접 피해를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원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원룸에 있던 49살 A씨가 숨지고 53살 B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